예감이 좋아? 예감이 좋아? 컷! 하나, 둘, 셋. 예감! 자, 오늘은 네. 저희가 한강동의 메타갤러리 라루나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차별화된 전시 문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메타갤러리 라루나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할의 전시인 블루드래곤, 용이 전하는 복락의 노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용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청룡은 동방의 수호신이자 생명과 재물을 보호하는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동양에서 용이라는 도상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했을 정도로 고귀하며 막강한 권력을 표현하는 도상이었습니다. 복되고 부귀로운 용과 함께 동양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불리는 8의 근거에 8명의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프라인에서도 진행되지만 온라인 가상 전시도 진행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에 존재하는 라루나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을 모티브로 하는 라루나 갤러리 본관 로비에 승천하는 용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했으며 하늘, 땅, 바다를 테마로 하는 전시장에 8작가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부제는 용이 전하는 복락의 노래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용에게 선물을 받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잠재운다는 만파식적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8작가들의 작품송에 등장하는 용은 모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복락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전시도 즐겁게 감상하시고 좋은 기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신년 특별 기획전 블루드래곤, 용이 전하는 복락의 노래. 어떻게 또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티스트 토크를 오늘 이나님이 같이 가자고 해주셔가지고 처음 가봤는데 아, 처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오. 몰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 어쩐지 아까 전 당연히 알고 왔는 줄 알았는데 막 되게 표정이 이게 다 뭐지? 나는 이런 게 처음이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가지고 음, 작가를 또 알고 궁금해지니까 오히려 또 작품이 더 궁금해지고 작품을 보면 약간 친근하더라고요. 그쵸. 또 어. 갑자기 없던 애착이 막 생기고. 약간, 제가 사실 가자고 한 이유 중에 원래 이제 또 이 라루나 갤러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걸 또 액티비티를 하나 보다가 작가랑 토크를 하는데 하필 또 제가 또 관심 갖고 있었던 최진 작가님이어가지고 이분 작품이 요즘 또 자주 보여요. 마침 또 주제도 요즘 되게 많이 화두에 오르는 AI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거랑 그 추상화 그리기인가? 네, 추상화 그런 세션이 있어서 뭘 하려나?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거는 좀 것라기보다는 없었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냥 그거에 집중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맞아요. 평소와는 또 다른가? 다른가요? 그게 정말 다양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진행자가 있어서 대답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또 있고 아니면 온 사람들하고 질문과 대답을 많이 주고받는 형식의 아티스트 토크도 있고 오늘같이 정말 약간 일방향적인 이제 강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주시는 주제도 본인의 세계관이나 이번 전시에서 진행하는 주제에 관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오늘은 특정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가진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AI 기술이 굉장히 화두가 된 지 이제 좀 됐고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작가라는 직업이 없어지겠구나 또는 위협받겠구나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진짜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단태님의 생각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당연히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술 작가는. 왜냐면 AI가 크로적인 걸 해내고 한 기법은 따라갈 수 있어도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기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들었던 강의였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AI로는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AI가? 절대 못해. 그러면은 오히려 미술 작가들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그럼 대체될 수는 없다는 의견인 거고, 네. 그럼 인간이 조금 더 굳이 따지자면 AI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네. 그런 말인 걸까요? 네. 똑같은 그림을 두고서 또 이건 사람이 그렸다. AI가 그렸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게 그냥 감정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감정이 사그라들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걸 대하는 감정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랑 생각이 또 달라서 대답이 되었어요. 대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고, 인간이 조금 더 굳이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우위를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고, 거기서 주는 감동이 더 크다,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이 기술이 완벽한 무결하건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이 기술 없어지지 않거든요. AI로 하는 게 점점 심지어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하위에 있다? 뭐 그런 걸로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AI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툴이에요. 툴이지 걔가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요. 혹시 AI로 그림 그리는 뭐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을까요? 그걸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이런 얘기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떡 같은 결과값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웬만큼 감동을 주건 안 주건 떠나서 좀 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작품이 나오려면요. 엄청 많은 무수한 프롬프트를 명령어 값을 넣어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붓으로 그리느냐, 아니면 뭐 디지털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AI로 그걸 툴로 썼느냐의 차이인 거지, AI로 했다고 AI가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쓰면 누구나 다 하지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개떡 같은 결과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협업이고 같이 나가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AI 아티스트들도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반 회화로 다시 내려와도 그림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자기가 이 실험도 해보고 그랬을 때 나온 결과값에 대해 우리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아티스트라고 하지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를 우리가 막 아티스트라고 추앙하지는 않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우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위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거를 툴로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체가 인간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미디어 아티스트가 있고 무슨 작가가 있고 무슨 작가가 있을 때 이런 AI 아티스트라는 그런 분야가 더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됐다고 오히려 생각이 돼서 작가가 위협받을 게 아니라 작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가 되었고 우리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창작자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왜냐면 작곡도 하고 영화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이 넓어졌고 대신 누구나 다 AI 아티스트라든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또 찾아보는 작가님들 중에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AI 아트를 구현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게. 그래서 전시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외에서도 하고 계시고 그런.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치란 무엇인가. 맞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런 면들을 AI가 못 쫓아오지 라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는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는 다를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다. 라는 게 주제였던 것 같거든요. 공감이 많이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치로 인정되는 건, 인간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가 이루고 있는 국가,
그것마다 이제 가치들이 다 다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둘 것인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미술 작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사실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제목 어그로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사실 그 얘기 별로 안 하셨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재밌었고, 그걸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세션 때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네네. 내 나라 국기. 이나나라, 단테나라. 단테나라. 그랬을 때 국기라는 게 결국에 내가 가치를 두는 것,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표현을 해보자는 거였어서. 국기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국기는 추상화다. 우리가 딱 정해놓지 않은 그 프레임으로 뭘 형상화하고 그 형상에 의미를 담고서 그걸 나타내는 게 추상인데, 우리나라도 태극기의 그런 문양에다가 의미들을 담았잖아요. 유럽의 나라, 프랑스의 예를 들면 삼색기 해가지고 삼색기라고 그러니까 발음이 그 국기를 또 그리는 거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갖고 또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굳이 맞아요. 가졌어요. 그래서 이 국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끊어진 나뭇잎을 그렸는데, 이게 나뭇잎이라는 게 이파리가 피고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생으로 본 거고, 끊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저의 생애에서의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하려고 이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온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제 나뭇잎이 되는. 에피소드가 산 세월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시네요. 1년에 한 건씩 있으시잖아요. 자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예요. 네, 물어봐야죠, 빨리.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그거잖아요. 메비우스의 띠 인피니트라는 그 표식인데,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내 가족과 내 주변 반경에 있는 이제 지인들, 친구들을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무한한 가능성과 뭐 그런 거를 갖고 하는 일이던 사랑이던 다 이렇게 일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인피니트 이거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을 굳이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한 이유는 초록색이 이제 안정감을 좀 주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노란색 음영을 넣은 거는 좀 따뜻한 거를 불어넣고 싶어서 한 거였고, 사실 굳이 여기다 이걸 4개를 왜 더 했냐고 했는데, 너무 하나만 하니까 조금 그거 해가지고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또 그런데 조잡해질까봐 4개만 했고, 핑크색은 이 크레이지한 사람들을 이렇게 워워 시켜주는 컬러가 그 교도소의 핑크색인 거 아시죠? 스위스 아니, 교도소. 갑자기 생각을, 그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아니. 안 됩니다. 핑크색은 그래서 한 거예요. 대혼돈 속에서 사람들을 잠재우고 싶다, 워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나라 사람들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평온하게 살자. 약간 이런.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시겠다는 저를 의미예요. 뽑아주시면 평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막 되게 많은 걸 했어요. 그다음에 메타 갤러리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려, 강의도 들어, 인터뷰도 해, 엄청난 것들을 하고 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졌잖아요. 가치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다른 것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유점을 주셨던 거가 되게 좋았어요. 근본적인 것들을 다뤄주셔서 더 유익하고 사유할 거리가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거 하자. 몰라, 인피니트. 와. 내가 널 사랑해.